저희가 추린 또 다음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할머니도 위험했다입니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사회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모시고 보다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부터 저희 한번 볼게요. 자, 김하늘 양을요 무참히 살해한 저 교사 범행 당일에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지금 차량이 멈춰서고 차에서 뭔가 내린 뒤에 저렇게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한 5분 만에 나타났는데 저 검은 봉지 안에 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흉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을 틈타서 범행했을 흉기를 그야말로 좀 미리 구매를 한 건데 자, 이수정 교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 교사가 일단 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참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대체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 어리고 아무 죄도 없는 8살 하늘이를 대상으로 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요. 좀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찰에 따르면은 가해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즉 무차별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어린 그러니까 1학년 아이 가장 어린 이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 보면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범행하기 쉬운 대상,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아이를 물색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인 이제 묻지마 살인, 무차별 살인 또 경찰에서 쓰는 용어로는 이상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 피해자의 유형을 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보다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뭐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 중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래도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용이하다. 내가 네. 목적하는 행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 정도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를 일부러 택한 거다. 그러면 이거 그야말로 정말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비겁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네, 뭐 결국에는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이 사실은 12월 달에 이미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의 문제가 있어서 네. 아마 폭력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무를 불량하게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로 이제 휴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휴직을 6개월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점에서 이 사람이 다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나 괜찮아졌으니까 다시 복직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부적응이 시작이 됐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 이미 무엇인가 이 사건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네. 이런 사건이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일단은 기물 파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던 교사가 나흘 전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러다가 그 교사와 실제로 폭행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행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네. 장학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건이 일어난 날 오전에 장학사와 면담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업에서 배제되는 이런 이제 결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 우울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단순 우울증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타해보다는 네. 자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점심시간에 흉기를 사러 간 저 행동 패턴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보통 굉장히 행동이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활동 예.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저 행동을 보면 지금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목표한 바를 정확히 달성을 해가지고 다시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으로 와갖고 차량을 타고 아마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와 같이 빠른 목표 달성 행위를 하기에는 네. 중증 우울증 환자라면 7년씩 알았다고 주장 중인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판단하시기에는 저렇게까지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신 네, 건데. 우울증하고는 예. 직접 관련이 없다. 네. 그런데요, 두 번째 또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흉기를 구매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해 교사가요, 뭐 범행 전에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 이거 나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다. 경찰에는 이렇게 좀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진술 내용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살 예. 사고를 하는 질병들은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자살 사고를 하니까 예. 아마도 우울증 얘기가 초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렇게 어떤 자해 사고를 하는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어려운 지경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일종의 쇼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성격장애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성격장애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우울증 환자들처럼 정말 뭐 어떤 그 치명적인 시도를 했다면 지금 살아있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지금 현재 생존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기에도 지금 단순히 목숨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를 샀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방어 능력이 정말 없는 정말 작은 어린 아이를 택한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네, 네. 너무 잔인한 범죄인데 자, 범행 직후에 아이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교수님 네. 사실 경찰이 유족들을 사실 안 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대체 이 가해 교사 왜 이렇게까지 좀 잔혹한 방식으로 아이를 살해한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 묻지마 살인범들 연구를 제가 2013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예. 그런데 이제 성격 장애자들은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만족,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피해를 입은 지금 이 피해 아동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제가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위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 왜 교단에 있는지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선생님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예.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교단에 서서 계속 그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지금 무엇인가 법률적으로도 예. 굉장히 큰 공백이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전역에 선별돼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나라에 지금 절차적으로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자기가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서 떼줘 해가지고 뭐 상당 부분 증상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자기 진술을 해가지고 뭐 가지고 온 그 진단서를 왜 복직을 했나요? 네. 예,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국 같으면 네. 아마 틀림없이 복직에서 교단에 설 만한 적합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평가 네.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학생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역할, 그리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예.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속아내겠죠, 당연히. 그리고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현재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복직 과정에서 왜 속아내지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네. 근데 저희가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뭐 정신질병을 이유로 당초에 6개월 정도의 휴직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직 과정에서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직을 할 때도 그렇고 복직을 할 때도 그렇고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진단서가 각각 진단서긴 한데 떼준 사람이 같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 같은 인물의 의사가 며칠 만에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전문의들이 진단을 내릴 때는 예. 환자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내가 환각이나 환청이 있다.
라고 하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겠지만 조현병인 환자들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컨대 처벌을 앞두고는 환각 환청을 보고하지 않는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만 진단을 내리게 되면 사실 증상을 뭐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적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진단명도 달라지고 증세의 호전도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한 정신과 전문의였다면 예. 6개월이라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증상이 굉장히 내가 호전됐다. 나 이제 괜찮다. 애들 가리킬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아마도 뭐 그 사람 얘기만 믿고 진단을 하니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예컨대 멜링거링에 취약합니다. 사병, 꾀병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지금 이런 기만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평가 방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대상자의 진술에만 따라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뭐 휴복직 과정의 미스터리뿐만이 아니라 일련의 상황들이 그야말로 쌓여가지고 결국에 아무 잘못도 없는 하늘양이 가해 교사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요, 바로 이 부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사장님, 경찰 오래 하신 지 오래되셨죠? 학교에서 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하늘이가 타겟이 아니었던 누구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늘양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늘양이 희생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어린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학교나 또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이미 이 해당 교사가 사실 위험한 인물임을 인지하고 그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사회가 아직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장학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근데 똑같은 병명으로 다시 휴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잠시 휴직이 그냥 보류된 상태에서 저 사건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똑같은 병명으로 다시 휴직하는 게 왜 안 되는지, 그럼 이 규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방금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의사들에 의해서 정밀하게 어떤 스크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신병력이라든지 위험성 판정 평가의 이 시스템 자체에 지금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현장에서 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평가하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정말 작고 여린 8살 하늘양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서 유족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마음은 두 번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습니다.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뛰어갔는데 하늘님이 출발해서 못 봤어요. 하늘이를 처음부터 급소를 노리고 찔렀는지 죽은 뒤에 또 하늘이 아프게 했는지 부검을 통하면 형 좀 알 수 있어라고 해서 저희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이를 해친 분은 추후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하늘양 아버지가 가해 교사가 자신의 우울증 같은 사유로 뭐 일종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현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사실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을 때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우울증이 좀 범행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우울증하고 관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우울증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과 연관된 이제 정신질환 진단명들은 우울증, 조현병, 뭐 예를 들자면 성격 장애도, 사이코패스 등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사이코패스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최근에 판례들에서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남은 옵션은 조현병이냐 아니냐 여부인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정신 착란 상태에서 묻지마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운전을 못해요. 저런 식으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조현병 진단이 있었으면 아마 두 번째 정신과 전문의, 복직을 허락한 정신과 전문의 진단명으로 조현병이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병은 뭐 심신미약으로 가끔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금 이 계획살인, 제가 계획살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획살인은 사실은 무지하게 엄벌해야 되는 가중 요인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피해자가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목표물로 삼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학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 가중 요인으로 삼아서 아주 엄벌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중 요인으로 엄벌해야 하는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까지 의견을 좀 주셨는데. 자, 8살 하늘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은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여러 가지 편지들이 쏟아졌고요. 하늘 양이 정말 아이브의 장원영 씨 팬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먼저 그 하늘 양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장원영 걸 사달라고 하고요. 모든 물품과 선물들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브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바로 가수 아이브가 보낸 근조 화환입니다. 이렇게 그 하늘 양이 가는 길을 저 애도하면서 화환을 보낸 거고요. 더 추가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배우 한혜진 씨도 어른인데 이렇게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애도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이 눈 혹은 비가 내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꽃들과 편지들이 젖을까 봐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그 하늘이 선물이 젖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이 하늘이를 그 애도하는 선물과 편지가 젖지 않도록 또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하늘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요.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을 해서 인형, 과자, 꽃 등을 놓으며 저마다 마음을 좀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쪽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쪽지엔 이렇게 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가야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 무서움 없고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는 말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참, 네, 꼭 아픔 없는 곳에서 좀 편하게 쉬기를 기도하겠습니다.